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짝 붙는 프랑스어 3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3강은 가족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바로 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가족 구성원을 소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수와 복수로 문장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명사의 성수와 더불어서 부정관사도 같이 보고요. 같이 쓸 수 있는 avoir 동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화 1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대화 1 보기 전에 우리 어휘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어휘는 총 9가지가 있네요. 우리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있는 어휘는 동사 avoir 동사의 변화형입니다. 자, 발음은요. 아. 그 다음 이 나머지 3개는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3개는요. 관사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명사 앞에 항상 관사를 붙여주는데 이게 남성 명사일 때, 여성 명사일 때, 그리고 복수일 때 3가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성 명사 앞에는요. 하나의 라는 뜻으로 un. 그리고 여성 명사 앞에는요. 하나의 라는 뜻은 une. 그 다음 복수 명사 앞에는 남녀 상관없이 여러 개라는 뜻으로 네,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나는 뭐뭐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이네요. j'ai. 네, 그 다음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이번에는 형제, 즉 남자 형제죠. 형, 오빠, 남동생 모두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불어로는요. frère. 네,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에르가 2번 들어가 있어서 발음하시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에르 발음에 유의하시면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frère. 네. 그 다음에 역시 또한 그리고 라고 해서 영어의 and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불어로는요. aussi. 그 다음에 이제는 여자 형제는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언니, 누나, 여동생 모든 여자 형제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sœur. 얘는요. 지금 OUE가 같이 붙어 있어서 발음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얘의 발음은요. 입은 O, 안쪽의 소리는 에처럼 내신 다음에 S 발음 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O, E, sœur. 한번 더 해볼게요. O, E, sœur. 네, 그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하나, 여러 개 이렇게 봤으니까 이제는 숫자 2, 2개의 라는 표현입니다. de. 네, 그러면 이 어휘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대화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1은요. 누가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셀린과 수지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네요. 자, 어떤 대화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셀린이 수지에게 물어봅니다. 수지야, 너 남자 형제 있어? 라고 했네요. 수지, tu as des frères? 그랬더니 수지가 오빠 또는 남동생,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한 명 있어 라고 대답했네요. Oui, j'ai un frère. 그랬더니 대답하고 나서 한 번 더 이제 상대방에게 물어보죠. 너도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Et toi, Céline, tu as des frères? 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셀린이 나도 남자 형제 한 명 있어 라고 대답했죠. Oui, moi aussi, j'ai un frère.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자 형제도 있어? 라고 또 물어봤네요. Tu as des sœurs aussi? 그랬더니 여자 형제도 있네요. 여자 형제가 몇 명? 2명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Oui, j'ai deux sœurs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대화 1을 봤는데요. 지금 형제를 몇 명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자매를 몇 명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 다른 표현들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셔야 되는 표현 여기. 그리고 너 셀리는 이라고 해서 얘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오긴 할 건데 강세형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너를 강조해주는 표현이죠. 너 셀리는 있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자, 나머지 표현은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우셔야 되는 표현은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설명을 보기 전에 우리 밑으로 내려가서 노때 비항을 먼저 보고 올라올게요. 자, 이걸 제가 왜 먼저 보자고 했냐면 여기에 남성명사, 여성명사, 복수명사라는 내용이 조금 정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모든 불어의 명사에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성이 정해져 있어요 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 명사의 성뿐만 아니라 명사에 붙이는 관사도 이 성에 맞춰서 맞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법칙인데요. 불어에서는 성수일치라고 하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형제라고 하는 frère라는 동사는 남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남성 단수형의 관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또 sœur라고 하는 자매라는 단어는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사를 여성 관사를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frère 앞에는 남성 단수형인 un을 붙여주고 sœur 앞에는 여성 단수형인 une를 붙여준다. 그리고 복수일 때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명사 자체가 복수라면 그때는 대를 붙여준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관사가 있고 성과 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기억하면서 우리 올라가서 형제 자매 표현 보도록 하죠. 자, 형제와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불어로는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어의 have 동사 뭐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avoir 동사를 쓴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형제를 가지고 있다, 자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단수의 형제를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복수의 형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나는 남자 형제, 형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남자 형제가 한 명 있다라고 하려면 가지고 있다 남자 형제를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읽을 때는요. J'ai un frère. 네. 그 다음에 혹시 여자 형제가 한 명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여자 형제를 이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는요. J'ai une sœur.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남자 형제도 한 명 있고 여자 형제도 한 명 있다. 자, 이럴 때는요. J'ai un frère et une sœur.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 남자 형제 한 명, 여자 형제 한 명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자, 단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수를 볼게요. 복수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관사? 대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질문과 대답이 다 같이 나와 있는데 우리 질문부터 볼까요? 너는 남자 형제들이 있니? 라고 물어봐요. 물어볼 때 이 사람이 남자 형제가 여러 명 있는지 한 명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수로 항상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너는 가지고 있다 남자 형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Tu as des frères. 그래서 관사도 복수로 썼고 뒤에 보시면 뒤에 s도 붙여줬죠. 왜? 단어가 복수니까요.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혹시나 그러면 여자 형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복수로 해주셔야 되겠죠. 가지고 있니? 여자 형제를 이렇게 해볼게요. Tu as des sœurs. 마찬가지로 대, 복수 붙었고요. 복수니까 뒤에 s도 같이 붙여줬죠.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도 해야 되겠죠. 자, 대답은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 형제가 2명 있고 여자 형제는 1명 있다 라고 얘기하려면 가지고 있다, 남자 형제 2, 여자 형제 1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어떻게? J'ai 2 frères et une sœur 이렇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여자 형제가 2명이고 남자 형제가 1명이다. 그러면 같은 형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J'ai 2 sœurs et un frère.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장을 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가 있다 없다, 여자 형제가 있다 없다를 말해볼 수 있겠네요. 자, 대화 1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화 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의 어휘부터 볼게요. 자, 어휘가 지금 한 12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표현이죠. 당신의 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당신에게 vous. 네, 그 다음에는 소개하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의 원형은 원래 présenter 이렇게 써 있는데 얘가 주어에 따라서 변화돼서 이런 형태를 띱니다. présente. 그 다음에는 소유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성 단수 명사 앞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마. 그 다음에는 여성 또는 아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네요. femme. 그 다음은 방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또는 이쪽이라는 뜻이죠. ici. 그 다음은 avoir 동사, 가지고 있다 우리 오늘 배울 동사예요. 자, 여기에서 변화형이네요. avait. 자, 그 다음은 옆에 볼게요. 이 단어는 아이 또는 어린이 또는 아들, 딸, 자녀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은요. enfant. 앙팡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린이라는 뜻이었죠. 어린이용 식품을 만드는 브랜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 3 또는 3개, 3명이라는 뜻입니다. trois. 자, 이렇게 때와 에르가 같이 붙어 있으면 발음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죠. 그럴 때는 때보다는 에르에 더 강세를 둬서 발음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trois.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2가지를 같이 묶어서 가볼게요. 아들 또는 딸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은요. fils. 딸은 fille. 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게 원래 불어의 가장 마지막 자음은 발음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는 발음이 됩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L은 발음이 거의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치 피스처럼 발음이 됩니다. L 발음이 아예 없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딸이라는 단어는 L이 2개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L 발음은 거의 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fille처럼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는요. 딸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소녀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뭐뭐가 있다, 저기에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 볼게요. voici. 그 다음 소유 형용사인데 복수 명사 앞에 붙이는 형태입니다. mais. 네, 이렇게 해서 어휘를 봤고요. 이제 올라가서 대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대화 2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2에는요. 3명의 사람이 나오죠. 마담 킴, 무슈 쇼베, 마담 쇼베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자, 이 3명이 어떤 대화하는지 한 문장씩 보도록 할게요. 자, 마담 김이 먼저 얘기합니다. 쇼베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죠. 불어로는 Bonjour, Monsieur Chauvet. 그 다음에 대답했네요.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불어로는요.
Bonjour, Madame Kim. 자, 그리고 이분이 자신의 부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제 아내 셀린을 소개합니다. 라고 했죠. Je vous présente ma femme Céline. 그 다음에 셀린, 이쪽은 김 선생님이셔 라고 했죠. 부인을 소개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줘야겠죠. Céline, voici Madame Kim. 자, 그 다음에 마담 쇼베가 반갑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하는 인사죠. Enchanté, madame. 그 다음에 반갑습니다. 대답해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김수지입니다. Enchanté, je m'appelle Suzy Kim. 그 다음에 김 선생님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죠. Madame Kim, avez-vous des enfants? 그랬더니 네, 3명이 있는데요. 아들은 1명, 딸은 2명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불어로는요. Oui, j'ai 3 enfants. 3명이 있네요. Un fils et 2 filles. 아들 1명, 딸 2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제 아이들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줬죠. Voici mes enfants.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표현들을 봤습니다. 우리 대화 2에서는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표현 보도록 할 건데요. 사람을 소개하는 표현을 2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가지 보기 전에 우리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게요. 자, 밑에 노대비양에 보시면요. 소유 형용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어휘에서 남성 단수명사, 여성 단수명사 앞에 붙이는 소유 형용사, 복수 앞에 붙이는 소유 형용사 이런 게 있었어요. 그쵸? 자, 소유 형용사. 영어로는 my인데, 그쵸? 나의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불어에서는 남성명사, 여성명사 나눠져 있고 복수명사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나의라는 뜻의 소유 형용사가 타입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어떤 거? 남성명사 앞에 붙이는 거, 여성명사 앞에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복수 앞에 붙이는 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성 단수 앞에 붙이는 거는요. 몽, 여성 단수 앞에 붙이는 건 마, 복수 앞에 붙이는 건 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의라는 뜻인데 타입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fils, 남성 단수 명사죠. 아들이라는 뜻의 이 앞에는 몽을 붙여주셔야 되고요. 딸 또는 소녀라는 뜻의 이 단어,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마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복수면 남성, 여성 상관없이 매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리에종 연음에서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우리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표현은요. 사람을 소개하는 가장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문장이 그러니까 조금 길겠죠.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présenter라고 해서 누군가를 소개하다라는 동사를 활용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누구누구를 이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개를 하실 때 나는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누구누구라는 형태를 기억하시고 문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 아내를 소개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나의 아내인 셀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셀린 말고 이제 우리 다른 사람들을 한번 또 소개를 해볼게요. 제 남편 크리스티앙을 소개를 해보죠. 나는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내 남편 크리스티앙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Je vous présente mon mari Christian.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번에는 제 여자친구 마리옹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자친구 마리옹을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Je vous présente ma copine Marion.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아들 또마를 소개를 해볼게요. Je vous présente mon fils Thomas.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Je vous présente 뒤에 누구누구를 붙이면 누군가를 소개할 수 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는 그 밑에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요, 아이가 있으신가요? 자녀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우리 대화에서는요, Avez-vous des enfants? 이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자, 여기 보면 우리 발음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짝대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très d'union이죠. 자, 얘는 언제 사용한다고 했나요? 두 가지 단어를 붙여줄 때,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를 도치시켜줄 때 라고 해서 보통 의문문에서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짝대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얘는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구나 라고 눈치챌 수 있는 거죠. 혹은 그냥 평서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있다에다가 뒤에 물음표만 붙여도 질문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뜻이죠. 자, 한 번씩 읽어볼까요? Avez-vous des enfants? 밑에 걸로 읽어볼게요. Vous avez des enfants? 두 개 중에 더 입에 잘 붙는 표현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표현은요. 아까 위에 우리가 붙였던 긴 표현 있죠. Je vous présente 누구누구보다 훨씬 간단하고 심플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소개해주는 표현이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voici 누구누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람이나 또는 물건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표현이죠. voici 또는 voilà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voici가 조금 가까이 있는 것, voilà가 조금 멀리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구별 없이 두 가지를 다 비슷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는요. voic이나 voilà 뒤에 명사를 붙여주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뭐뭐가 있다 또는 이 사람은 뭐뭐다 라고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 사물 둘 다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예시 문장 중에서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자, 우리 남편을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Voici mon mari. 이번에는 아내를 소개를 해볼게요. Voici ma femme. 이번에는 딸아이를 소개를 해볼게요. Voici ma fille. 이번에는 아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대신에 voilà를 써보죠. Voilà mon fils. 이렇게 해서 사람을 소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물에게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뭐뭐를 건네면서 이건 제 뭐뭐입니다. 이건 제 물건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카드를 한번 내면서 얘기해 볼까요? Voici ma carte. 그러면 제 카드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voilà를 써서 사물을 써볼게요. 저의 책들입니다. 이거 제 책들이에요. 라고 해볼까요? Voilà mes livres.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 가리키면서 voici 또는 voilà 더하기 명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제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법은요. 명사의 성, 그리고 관사, 그다음에 avoir 동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의 성은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 프랑스어의 모든 명사에는 남녀 성이 있다. 그래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로 나누어진다 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별을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단어의 뜻 자체가 남성이라면 아버지, 아들, 삼촌, 할아버지 이런 남성이라면 남성 명사, 단어의 뜻 자체가 여성이라면 할머니, 언니, 여동생, 엄마 이런 것은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일반 명사,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는 컵, 책상, 종이, 책 이런 것들은 이미 성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실 때마다 따로따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남성 명사는 이쪽에 있고 여성 명사는 이쪽에 있다라고 이제 나누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한 번씩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는요. arbre, 꽃은 fleur, 자전거는 vélo, 자동차는 voiture, 아들은 fils, 딸은 fille, 책은 livre, 테이블은 table, 바지는 pantalon, 치마는 jupe, 아파트는 appartement, 집은 maison, 남편은 mari, 여성 또는 아내는 femme.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단어의 뜻 자체가 남성, 여성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명사도 다 이렇게 성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다가 부정관사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부정관사는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한 개의, 하나의 또는 여러 개의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앞에 따라 붙이는 게 다르겠죠. 남성 단수일 때는 un, 여성 단수일 때는 une 이렇게 붙여주시고 복수일 때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대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민간 부정관사는 특정하지 않은 하나 또는 여러 개를 가리킬 때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단어를 보실 때는 부정관사를 같이 붙여서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기 예시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단수, 복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남자 한 명, un homme, 남자 여러 명, des hommes. 자, 보시면 제가 지금 계속 리에종, 연음을 해서 읽고 있어요. 이 아니라 un homme처럼 n이 뒤로 붙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s가 뒤로 붙으면서 마치 z처럼 발음 난다고 했어요. des hommes. 그 다음에 여자 한 명, une femme, 여자 여러 명, des femmes. 그 다음에 책 한 권은요, un livre, 책 여러 권은 des livres. 그 다음에 나무 한 그루는 un arbre. 여기도 리에종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나무 여러 그루는 des arbres. 그 다음에 꽃 한 송이 갈게요. une fleur. 꽃 여러 송이는 des fleurs.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는 une table. 테이블 여러 개는 des tables.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사를 단수, 복수로 붙여주실 수 있고요. 관사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뒤에 마지막에 s를 꼭 하나씩 복수형으로 만들어주는 거, 세트로 만들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avoir 동사 넘어갈게요. 자, avoir 동사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뭐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자, 이 avoir 동사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être 동사와 더불어서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익혀주셔야 되는 기본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avoir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불규칙하게 변하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 주어마다 형태를 다 따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가지고 있다, j'ai. 너는 가지고 있다, tu as. 그는 가지고 있다, il a. 그녀는 가지고 있다, elle a. 그리고 우리는 가지고 있다, nous avons. 당신은 가지고 있다, vous avez. 그들은 가지고 있다, ils ont. 그녀들은 가지고 있다, elles ont. 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 avoir 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발음에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모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리에종이 많이 되죠. 연음을 해서 il a가 아니라 il a, elle a가 아니라 elle a. 얘도 마찬가지로 nous avons, vous avez, ils
ont 이렇게 됩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녀와 그들과 그녀들은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지난번에 배웠던 être 동사와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다른 동사가 되죠. 우리 être 동사는 어떻게 썼었어요? il과 el에서 song이었죠. 그쵸? 단어가 앞에 하나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발음도 ils ont, elles ont, ils sont, elles sont 이어서 얘는 쓰 발음, 얘는 즈 발음이 납니다.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 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문장을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우리 avoir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입니다. 나는 형 또는 남자 형제가 한 명 있다. J'ai un frère. 그다음에 너는 여자 형제가 한 명 있다. Tu as une sœur. 그는 아이들이 있다. Il a des enfants. 그다음 그녀는 딸이 한 명 있다. Elle a une fille. 그다음 우리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Nous avons une voiture. 그다음 당신은 집이 한 채 있습니다. Vous avez une maison. 마지막 두 개네요. 그들은 책들을 가지고 있다. Ils ont des livres. 그녀들은 꽃들을 가지고 있다. Elles ont des fleurs.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기억을 하시면 아무래도 avoir 동사를 익히시기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 다음에 노떼 비앙에는 아까 avoir 동사 또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모음 축약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문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정리하는 의미에서 회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화 보기 전에 우리 어휘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까 예문에서도 나왔었던 표현이긴 한데요. 남편이라는 단어는 mari, 그 다음 매우 또는 아주라고 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très. 자, r가 같이 붙어서 r의 발음을 조금 더 강하게 주시라고 했죠. très. 네. 그 다음에 귀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mignon. 그런데 형용사기 때문에 여성형이 있겠죠. 여성형은 n을 더 붙여줍니다. 발음은요. mignonne. 네. 그리고 우리 발음에서 할 때 보시면 n이 붙으면 라자냐의 느 발음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mignon이 아니라 mignon처럼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회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자, 회화 표현은요. 지금 마담 쇼베, 무슈 쇼베, 그리고 무슈 킴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 표현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마담 쇼베가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라고 했네요. 불어로는요. Bonjour, Monsieur Kim. 그 다음에 제 남편 크리스티앙을 소개합니다. 우리 présenter 동사 썼던 거 있죠? 자, 어떻게 말하나요? Je vous présente mon mari Christian. 그 다음에 무슈 쇼베 씨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 번 반복해서 알고 있죠? Bonjour, Monsieur Kim. Enchanté. 그 다음에 Monsieur Kim도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라고 이름까지 소개를 했네요. 반갑습니다. Enchanté, monsieur. 그 다음에 Je m'appelle 지수 김 했죠? 그 다음에 두 분은 자녀가 있으신가요? 물어봤네요. 불어로는요. Avez-vous des enfants? Monsieur et Madame Chauvet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표현 우리 지난번에 약자로 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약자로 썼지만 읽을 때는 Monsieur et Madame Chauvet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담 쇼베가 대답을 했죠. 네, 우리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라고 했죠.
Oui, nous avons 3 enfants. 그런데 그 3명이 딸 1명, 아들 2명이네요. Une fille et 2 fils. Et vous? 라고 당신은요? 라고 한번 물어봐 줬어요. 그랬더니 무스 킴이 저는 딸이 1명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Oui, j'ai une fille. 그 다음에 여기 제 딸입니다. 라고 했죠. 딸의 사진을 보여줬네요. 그럴 때는 Voilà, c'est ma fille.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밑에는 딸의 사진을 보여줬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스 쇼베가 사진을 보고 정말 귀엽네요. 라고 얘기했죠. Elle est très mignonne. 라고 했습니다. 자, 딸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쵸? elle 주어를 썼고요. 밑에도 여성형으로 성수를 맞춰줬네요. 그래서 민용이 아니라 미년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회화 표현까지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아부하고 동사의 동사 변화와 그다음에 형제 자매를 말하는 표현 그리고 이제 사람을 소개하는 이런 표현들 집에서 다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4강에서는 안부 인사하기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강에서 만나요. 아 비앙토.